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오늘까지 평양에 머물 예정입니다. 이번 방북을 계기로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서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북한을 방문한 시기를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스티븐 문호신 재무장관 등이 오늘과 내일 중국을 방문하겠다고 밝힌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 외교 라인의 핵심이 자리를 비운 건데 그만큼 방북이 시급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네, 당연히 그렇게 봐야겠죠. 특별히 지금 중국과 미국 간에는 통상 분쟁이라든지 대만 문제라든지 아주 복잡한 일이 많은데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설명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방향 설정을 잘 하지 못하면 중국이 소위 이 북한 비핵화라든지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축소되겠구나 네. 하는 생각을 해서 급하게 지금 문호신 장관의 방중이 예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가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외교 관례상 보면요. 북한이 중국의 대표를 보내서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를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 같은데 네네.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네. 11년 전에 당시 중국 외교부장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와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중요한 일이 있었고 3월 26일 날 김정은과 시진핑 간의 회담이 북경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조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런 일이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거꾸로 중국이 먼저 나선 거죠. 지금까지 11년 전에 그 소위 정부 대 정부 교류가 이제 끝쳤다가 국가 대 국가 지도자 간의 회담을 통해서 복원을 하고 당 대 당 교류, 지난번에 그 송타오 대외연락부장을 단장으로 해서 그 소위 예술단을 파견하고 네. 이제 이런 교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부 관리잖아요. 외교부장이면서 국무위원인 왕이 부장을 보냄으로써 앞으로 좀 중국과 북한 관계를 정부 대 정부 관계로 격상해서 우리가 그만큼 중요하게 본다. 그런 의미를 북한에도 전달을 하고 세계적으로도 국가 대 국가, 정부 대 정부로서의 역할을 더 많이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외교부장이 북한을 방문한 것이 11년 만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전에는 사실 외교부장이 갈 일이 별로 없죠. 왜냐하면 한중 수교 이후에 그 정부 대 정부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졌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북한을 연결했던 거는 당 대 당 교류입니다. 네. 당에는 대외연락부라는 게 있고 북한 노동당에는 국제부라는 게 있어서 당 대 당 교류가 이어졌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외교부장이 갔다라는 것 자체가 정부 대 정부 관계로서 중국이 더 적극적으로 이 북한 문제에 개입을 하겠다. 이런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문을 보면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 중 4자 회담을 추진해 나간다. 뭐 이런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남북미 3자 회담을 앞세웠어요. 중국을 뺀 상태에서 말이죠. 이 부분에 중국이 상당히 놀라거나 당황했을까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왕이 부장도 가서 그랬습니다마는 중국의 대북 정책의 핵심은 첫 번째 비핵화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그다음에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서 자주적으로 풀어봐라라는 게 중국의 얘기였거든요. 네. 지금까지. 그런데 실제로 이 두 가지가 이루어졌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선언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거는 중국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 남한과 북한이 주도하고 그리고 북미가 그림을 그려가는 이런 구조니까 중국이 당연히 배제될 수밖에 없고 역할론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잘못하면 남북미 3자가 이 문제를 계속 끌고 갈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되다 보니 거기 또는이라고 나와 있지만 남북미 중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더 강조해서 중국이 결코 이 한반도 핵 문제, 북한 문제 이거 해결하는 데 있어서 고계자가 될 수 없다. 빠지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강력하게 표출하는 거죠. 네. 왕이 외교부장 오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예정인데 어떤 얘기들을 주고받을까요? 당연히 북한이 얘기한 그 완전한 비핵화의 의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시진핑 주석의 생각을 전달을 하겠죠. 네.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참여를 원하고, 그다음에 중국이 정말 비핵화를 강조하는 만큼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뭐 경제 어떤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하다. 그러니 정확하게 의도를 알려달라.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사자회담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육자회담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3월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는 등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는 모양새이긴 합니다만 중국의 간섭을 그다지 썩 내키지 않아 하는, 반기지 않은 그런 분위기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네네. 어떻게 뭐 보십니까? 그건 전통적으로 아주 정확한 관점이라고 봅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 핵 미사일 실험 과정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를 계속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나친 대북 경제 의존이 대중 경제 의존이 자신들의 발목을 잡았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뭐 무역의 90%, 그다음에 원유의 거의 전부를 중국에 의존하다 보니까 국제 제재가 중국이 참여만 하게 된다면 아주 직격탄이 돼서 네. 북한 경제를 위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뭔가 남북 관계 개선이라든가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해서 이 지나치게 의존돼 있는 경제적인 의존도를 좀 방향을 트는 그런 계기도 마련할 수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중국의 대북 제재도 약간 완화시킬 수 있고, 이런 공간을 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결정적으로는 지나친 대중 의존이 남북 관계라든지 북미 관계 개선에 그다지 지금 상황에서는 유리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겠죠? 네, 아무래도 그럴 겁니다. 뭐 그 전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만은 북한 입장에서는 만약에 북미 정상회담 전에 오면 북한과 중국이 입을 맞춰서 같이 미국에 대항한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끝나고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